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가 너무 큰가요? 적당한가요? 제가 오늘 이제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위한 AWS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드릴 아마존 웹 서비스 홍두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점심 드시고 많이 졸리시죠? 네, 이 뭐 눈 비비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한번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고 시작을 할까요? 자, 팔을 한번 위로 쭉 뻗고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잠을 깨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사람 등도 이렇게 한번 두드려 주시고요. 네, 서로 낯설어서 그거까지는 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이 요 세 가지 얘기를 할 거고요. 미디어 산업의 오늘에서 미디어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에 대해서, 그리고 미디어 워크로드가 AWS 상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어떤 고객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산업의 오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4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이제 미디어 분야에서 정말 큰 행사 중에 하나죠. 냅쇼를 다녀왔었습니다. 혹시 냅쇼 다녀와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네요. 네, 제가 냅쇼를 다녀왔었는데요. 냅쇼에서 기존 냅쇼에서는 아마 이런 장비들 전시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 촬영을 위한 촬영 장비들, 그리고 편집을 위한 장비들, 이 촬영된 영상을 프로세싱하기 위한 장비들에 대한 전시가 주였다고 하면 올해 냅쇼 2016에서는 새로운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4K, 8K, IP 베이스, 클라우드 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실제로 전시 부스에서도 앞서 보셨던 그런 장비 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IT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서비스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었고요. 요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베이스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었던 케이스에 대한 사례 발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산업 자체가 정말 큰 변혁의 중심에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디어 산업이 이런 이제 변화가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도전 과제들이 있었을 텐데요. 총 6가지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다른 산업군과 마찬가지로 비용 절감에 대한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죠. 이 부분이 데이터 센터 투자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컨텐츠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도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요즘은 핸드폰으로 동영상들 많이 보시죠. 예전에는 TV로 보던 걸 지금은 핸드폰으로 보시고 태블릿으로 보시고 하시는 게 바로 어찌 보면 이제 컨텐츠가 증가하게 된 요인이 될 거고요. 그리고 화질 자체도 예전엔 흐릿하게 나왔던 걸 4K, 8K 화질 자체를 엄청나게 좋게 하다 보니까 스토리지 그리고 컴퓨팅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게 미디어가 직면한 두 번째 도전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요 변동성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가령 이제 그 어떤 뉴스 속보가 나왔다라고 하면 다들 인터넷을 접속을 하시든 TV를 켜시든 해서 거기에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많이 몰리겠죠.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 패턴이 미디어 산업에서는 꾸준히 있어 왔고 그 패턴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어찌 보면 미디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도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치열해지는 경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디어 소비 패턴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TV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보고 태블릿으로도 보고 이런 것처럼 소비 패턴이 다양화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야기된 치열한 경쟁이 미디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네 번째 도전 과제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가 올 1월에 OTT 서비스를 한국에 론치를 했죠. 그런 것처럼 국가 간의 채널 간의 이제 국가 안에서 채널 간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까지도 이루어지는 글로벌 경쟁이 바로 미디어 산업이 안고 있는 다섯 번째 도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5가지 주제랑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 속에서 우리 핵심 역량을 어디다 집중할 거냐? 1부터 10까지 우리가 다 아는 모델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의 핵심 역량을 핵심 사업에 집중할 거냐? 라는 도전 과제. 그래서 총 6가지 도전 과제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적용을 하셨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자본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전환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기존에는 이만큼의 인프라를 사놓으시고 그게 쓰든 안 쓰든 항상 비용으로 계속해서 감가되는 모델이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쓰시는 만큼 과금이 되는, 그래서 페이 에즈 유고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쓰는 만큼 과금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자본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변환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클라우드가 가지는 장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컨텐츠과 다변화와 관련해서는 AWS가 제공하는 무한정 확장 가능한 이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미디어 스토리지, 컴퓨팅 수요에 대해서 여러분들 원활하게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변동성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미디어 수요에 대처해서 여러분들 이만큼의 최대 맥시멈 트래픽을 고려를 해서 디플로이 해놓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는 탄력적으로 늘어나고 필요하지 않은 시점에는 줄어드는 이런 이제 사전 용량 산정이 불필요하고 트래픽에 따라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클라우드가 가지는 세 번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열해지는 경쟁 관련해서는 속도 및 유연성이 증가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여러분들 새로운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서버 들어와야 되죠. 준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그 시점에 적용을 해보시고 이게 사업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 확장을 하시면 되고 기존 서비스로 론치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바로 접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실 수 있는 이런 속도 유연성 증가를 통해서 타임 투 마켓이 가능해진다라는 게 클라우드가 가지는 네 번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 관련해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고 글로벌이라는 결정이 회사 내에서 내려지게 되면 수분 내 또는 수시간 내 바로 그 서비스를 해외에 론칭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클라우드가 가지는 다섯 번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역량인데요. 데이터 센터 운영이나 관리, 비용, 인원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핵심 역량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라는 게 클라우드가 가지는 여섯 번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HD 기반의 이제 미디어가 4K, 8K라는 이런 트렌드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콘텐츠 사이즈가 증가하는 이슈가 아니라 미디어 산업에서 콘텐츠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처리하고 또 같이 협업하는 부서 또는 이제 협력사와 같이 프로세싱 해야 되는 이슈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 모든 영역에서 미디어 콘텐츠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장에서 제가 잠깐 요 표가 보이시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재 TV에서 보는 게 HD T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여기 나오는 4K, 8K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해상도, 프레임 속도, 데이터 전송률, 스토리지 용량, 시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기존의 HD 영상이 8K, UHD 영상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537GB가 86,000GB로 바뀌죠. 100배 이상의 용량이 필요해진다라는 게 어찌 보면 미디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6,000 곱하기 8,000의 픽셀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24비트 퍼 픽셀, 프레임 속도 300fps의 원본 비디오 콘텐츠 같은 경우에 초당 115GB, 시간당 414TB의 데이터 전송률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콘텐츠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걸 처리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프로세스가 모두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미디어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도전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스토리지 수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네트워크 트래픽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드릴 거고요. 저희가 크게 이제 미디어 워크로드를 얘기를 할 때 이런 8가지 키 워크로드를 정의를 합니다. 실제로 촬영본이 입수가 되는 이제 애퀴지션 단계부터 렌더링을 하고 편집을 하는 VFX, NLE 단계,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파일들을 아카이빙하는 댐아카이빙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걸 같은 부서 내 또는 이제 같은 회사 내 또는 협력사와
원활하게 파일을 주고받고 협업을 하기 위한 이제 미디어 서플라이 체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퍼블리싱하고 디스트리뷰션하고 OTT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하는 동안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이제 8가지 키 워크로드를 미디어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런 워크로드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VM부터 S3라고 하는 스토리지 서비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작년 11월 달에 인수한 엘리멘탈이라는 서비스, 그 외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서 각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풀어가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워크로드를 크게 이제 3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콘텐츠 제작의 제작 부분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 제작 부분은 실제로 콘텐츠가 입수되는 애퀴지션 단계부터 렌더링 편집을 하는 단계,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를 만들고 저장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까지 요 단계를 이제 콘텐츠 제작 영역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콘텐츠 제작 영역에서 클라우드가 가지는 장점들을 이제 몇 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술적인 요소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일시적으로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가령 렌더링을 한다라고 하면 렌더링을 보통 이제 각 미디어사마다 뭐 100대 또는 200대 이런 식의 렌더팜을 운영하고 계신데 한정된 자원 안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몰리거나 또는 한꺼번에 일이 몰릴 때는 이게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렌더팜 100노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렌더팜 100노드를 가지고 10시간 동안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1000노드로 늘렸을 때 이게 1시간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 게 가능하게 한다라는 게 클라우드가 가지는 컨텐츠 제작 영역에서의 기술적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규모 스토리지 증가 수요에 대처가 가능하다. 무한정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4K, 8K로 야기된 10배, 100배의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저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컨텐츠 제작 영역에서의 클라우드가 가지는 기술적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적인 요소인데요. 예전에는 이 서비스를 내놓으면 이 정도 동접자가 나올 거고, 이 정도 동접자가 나오면 이만큼의 트래픽이 올릴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컴퓨팅, 뭐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산정을 하시고 하셔야 됐을 텐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더 이상 이런 IT 자원 용량 가용 계획에 대한 추측 예상이 불필요하다라는 게 운영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컨텐츠 제작 영역에서의 클라우드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렌더팜을 예로 들면 100노드를 10시간 하는 거나 1000노드를 1시간 하는 거나 클라우드에서는 동일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100노드를 가지고 10시간을 돌리시겠습니까? 1000노드를 가지고 1시간을 돌리시겠습니까? 후자로 하시겠죠? 후자로 했을 때도 동일하게 사용량 단위 과금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요금으로 더 빨리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컨텐츠 제작 영역에서의 경제적인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 및 확장이 가능하다. 트래픽이 몰릴 때는 무한정 확장하고 다시 트래픽이 줄어들 때는 다시 줄이고 라고 하는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온프라미스에서 이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바틀렉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제작 영역에서 기술적, 운영적, 경제적 요소가 바로 클라우드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고객사로 소니 MCS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니 MCS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미디어 제작 솔루션을 구축을 했고요. 저희 AWS 상에서 구축을 했는데, 소니 MCS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데는 대용량 컨텐츠 관리를 위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하다. 4K를 하기 위한, 8K를 하기 위한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새로운 컨셉의 미디어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도전 과제였고요. 두 번째는 소니 MCS 내에서 그리고 같이 일하는 여러 협력 회사랑 같이 이제 후반 작업을 위한 어떤 유연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이 두 가지 도전 과제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3를 통해서 대용량 영상 입수라든지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C2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컨텐츠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인코딩, 트랜스코딩 같은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WF, SQS, SNS라고 하는 AWS 서비스를 활용해서 미디어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서 소니 MCS에서는 중앙 집중적인 어떤 워크플로우 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무한정 확장하고 일이 몰릴 때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 주십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이 실제로 소니 MCS에서 이제 컨텐츠 배포 워크플로우를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구현한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양하게 입수되는 컨텐츠들을 하단에 보이시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검증된 다양한 파트너 솔루션들을 가지고 구축을 하셨고요. 이를 통해서 리니어 OTT라든지 실제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이 부분들을 이제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구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컨텐츠 제작 영역에서는 바로 이런 강점들이 있다, 장점들이 있다,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컨텐츠 배포 전송에 대한 영역인데요. 댐 아카이브 단계부터 실제로 어널리틱스, OTT 단계까지 요 후반 전체 작업이 이제 컨텐츠 배포 전송에 대한 영역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영역에서 클라우드가 가지는 장점들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보면 디지털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플레이아웃 되는 것부터 OTT로 딜리버리 되는 단계까지 하나의 일련의 디지털 프로세스로 가져가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클라우드가 가지는 이제 기술적인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운영적으로는 여러분들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데이터 센터와 AWS 클라우드를 가지고 하이브리드한 이런 확장 가능한 배포 옵션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운영적인 장점이 될 것 같은데, 물론 100%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운영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올해 8월에 올림픽이 개최가 되죠. 올림픽을 방송하는 입장이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한 15일 정도를 위해서 서버를 100대 1000대를 구매를 하시겠습니까? 비용 효율적이지 않겠죠. 이런 단기 이벤트를 위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클라우드 상에서는 그 기간 동안만 1000대 100대로 늘리고 그 이벤트가 끝나면 다시 평상시로 돌려놓는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경제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고객사로 저희 아마존 비디오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 비디오는 글로벌 거의 탑티어 글로벌 OTT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 비디오에서는 이제 컨텐츠 처리 배포를 위한 이제 대규모의 탄력성, 확장성이 이제 필요해졌고요. 이런 이제 수요에 따라서 S3에 컨텐츠를 저장을 하고요.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VOD 스트리밍을 수백만 사용자에게 동시에 전달이 가능한 이런 이제 기술적인 적용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본 투자를 비용 투자로 전환을 하셨고 서비스 확장성을 증대하고 서비스 퀄리티 자체를 이제 개선하셨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아마존 비디오가 미디어 프로세싱을 위해서 활용한 주요 솔루션이 엘리멘탈이라는 제품인데요. 엘리멘탈은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에 저희 AWS가 이제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AWS 상에서 이제 같이 구동이 되는 저희 AWS의 솔루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엘리멘탈 서버, 엘리멘탈 라이브, 스테먹스, 델타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인데요. 각각을 한번 보시면 엘리멘탈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스크린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파일 베이스로 트랜스코딩을 해주는 이런 솔루션이고요. 엘리멘탈 라이브는 온라인 모바일 딜리버리를 위한 이제 라이브 인코딩,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인코딩을 해서 바로 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이제 이런 서비스고요. 스테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하게 밴드위스를 이제 얼로케이션 해주는 바로 이런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통합된 VOD 관리를 위한 솔루션이고요. 엘리멘탈 델타는 VOD 딜리버리를 위한 이제 인프라 스트럭처를 제공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들이 파스 형태로 AWS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엘리멘탈 클라우드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비디오 프로세싱 자체를 클라우드에서 자동화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솔루션을 아마존 비디오에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의 장점을 100% 200% 활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탑티어의 이제 OTT 프로바이더로서의 이제 인프라 서비스를 갖추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고객사가 이제 넷플릭스인데요. 여러분들 넷플릭스 다들 아시죠? 혹시 뭐 넷플릭스 못 들어봤다 하시는 분? 네.
그럼 혹시 들어봤다 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넷플릭스가 이제 올 초에 그 한국 진출을 선언을 했고요. 작년 말에 올해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로 OTT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진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글로벌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무제한에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이제 그 어찌 보면 인프라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혹시 작년 8월에 나온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WS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남은 데이터 센터를 AWS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작년 8월에 완료가 됐고요. 현재는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하나도 운영하지 않고 100% AWS 상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SQS나 EMR 람다와 같은 이런 펑션들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현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정말 촘촘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 요구 또는 새로운 시장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이런 이제 인프라를 AWS 상에서 서비스를 이제 구현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거의 죽지 않는 무중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뭐 넷플릭스는 지금 글로벌 넘버원 OTT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서비스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마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컨텐츠 게시 영역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컨텐츠 게시 영역은 여기 보이시는 바로 이런 이제 영역들이 컨텐츠 게시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 게시 영역에서 클라우드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앞서 보셨듯이 어떤 실시간 분석이 갑자기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만큼의 자원을 미리 확보하고 계시고 평소에 유유 자원으로 놀리실 거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디플로이하고 그 수요가 끝나면 다시 줄이는 게 가장 큰 이득이겠죠, 비즈니스상에서.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컨텐츠 게시 영역에서 클라우드가 가지는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운영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수요에 대해서 더 이상 예측하거나 어떤 추측을 하거나 이걸 통해서 가용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게 더 이상 불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가지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컨텐츠를 용이하게 로컬로 전송하고 로컬 컨텐츠를 글로벌로 전송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유연해진다라는 게 이제 컨텐츠 게시 영역에서 클라우드가 가지는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요소인데요. 앞서 실시간 분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인프라를 늘리고 이걸 2시간을 쓰셨어요. 그럼 2시간 쓰신 만큼만 과금되는 게 리즈너블한 비용 체계겠죠. AWS에서 클라우드에서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용량 단위 과금을 통해서 컨텐츠 게시 영역에서 클라우드가 가지는 경제적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 고객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타임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5개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AWS로 올인을 하셨고요. 이를 통해서 1억 2천만 구독자에게 원활한 80개 이상의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75%의 비용 절감도 달성을 하셨고요. 75%? 네, 정말 엄청난 숫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컴캐스트인데요. 컴캐스트도 미디어 서비스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차세대 TV 서비스인 X1이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차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 센터와 AWS를 하이브리드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수백만 시청자에게 인터랙티브한 어떤 주문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MLBAM인데요. MLBAM, 그 메이저리그 야구를 중계를 하는 그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는 회사가 되겠죠. AWS에 적용하는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스테이캐스트 매트릭 엔진에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각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진행되는 경기 상황들이 데이터로 들어오고요. 이걸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실제로 플레이가 끝난 후에 12초 내에 분석 작업까지 완료돼서 유의미한 어떤 분석 데이터들, 가령 타자가 1루까지 뛰어가다가 마지막에 슬라이딩하는 게 살아남는 데 유리하냐, 아니면 그대로 달려가는 게 유리하냐, 이런 다양한 분석들을 가능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MLBAM에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타임스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도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2, 3일 지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2, 3일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MLBAM 고객 사례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best parts about that Stack has built on AWS is the ability to both scale the development team to continue to develop new features without wasting time trying to set up databases or information queues. But it also comes into the ability as we get more and more fan interest in this. Right now, 6 million people a day opening our app, we can provide infinite scalability. I'm Joe Inzerillo. I'm the Chief Technology Officer for Major League Baseball. When we were developing StackNext, we were very interested in trying to see what AWS could bring to the table versus an on-prem solution. In the past, we would have to implement that from scratch, roll our own on our own hardware and support it, as opposed to being able to jump right into developing high-level business intelligence without having to do all the underlying work. It's much more empowering. The velocity of the market is something that's important to us. The thing about innovation that people often don't talk about enough is the ability to fail. If you're pushing the envelope, not everything you do should succeed. One of the things that's very provocative and very empowering about AWS is the ability to fail and fail quickly. That allows you to keep innovating. If you had to build data centers, see if they work, things like that, you could do much less risky things because you just couldn't afford to fail. The cost of failure would be too high. The ability to innovate, drive technology, drive what we're bringing to the fan on AWS, and not always be right, is a very empowering thing from both business and a product standpoint. Ultimately, AWS is clear leadership in this side and allows us to have speed to market in a way that we would have to develop a bunch of the underlying technologies to achieve business goals, as opposed to just starting with state-of-the-art best of breed. 네, 여러분 그 MLBM 사례를 보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그 키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시작할 때 1부터 10까지 여러분들 손수 다 하실 거냐, 아니면 1부터 6까지 준비된 인프라를 또는 준비된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고 우리는 고차원적인 7부터 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실 거냐라는 부분에서 MLBM은 바로 후자를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온프라미스 상에서 하신다라고 하면 인프라를 사고 서버를 사고 준비를 하고 하는 단계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시도들을 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한번 실패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 비용이 크니까요. 근데 클라우드 상에서는 이런 시도 자체를 정말 다양하게 많이 빠르게 해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네, 발음이 살짝 꼬입니다.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미디어 워크로드 in AWS라는 장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단계마다 다양한 AWS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미 준비된 인프라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자, 그럼 알겠는데 그럼 우리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라는 이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몇 분들 눈에는 그런 고민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WS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기본이 되는 컴퓨팅, 스토리지, 컨텐츠 배포,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과 같은 이런 핵심 서비스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위한 서비스들, 이제 앱을 위한 앱 개발을 위한 서비스들, 모바일 서비스들, 그리고 개발 운영을 위한 도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보안을 위한 도구들 해서 정말 다양한 인프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을 가져다가 바로 새로운 시도를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시도가 우리 이걸 가지고 글로벌로 나가보자 라고 하셨을 때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런 12개의 전 세계에 걸친 12개의 리전을 통해서 언제든지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해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알겠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이제 고민이 또 한 번 드실 것 같은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여러분이 새롭게 시도하는 이런 새로운 시도, 새로운 여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